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어쩌면 투박하고 평범하게만 느껴졌을지도 모를 장독대. 여러분은 그 안에 우리 민족의 수백 년 생존 전략과 가장 깊은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저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혹독한 세월을 이겨낸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숨쉬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 속의 작은 사물과 행위가 어떻게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관통하는 거대한 지혜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의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여러분은 분명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한반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계절을 품고 있지만 그중 겨울은 유독 길고 매서웠습니다. 온 세상을 꽁꽁 얼리고 눈이 하염없이 내리던 그 혹독한 계절은 우리 선조들에게 그야말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었죠. 짧은 가을 수확만으로는 긴 겨울을 너끈히 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눈 덮인 산과 들은 텅 비어 있었고 곳간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그 시절, 식량을 보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과제였을 겁니다.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매서운 바람을 견뎌야 했던 옛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죠. 이처럼 불안하고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했을까요? 바로 이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살림의 기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서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경이로운 발견을 해냅니다. 바로 발효라는 위대한 과학이자 삶의 지혜였죠. 단순히 음식이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으로 거듭나는 마법 같은 변화. 그리고 그 발효의 중심에는 바로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장독대는 단순한 저장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햇살 아래 가지런히 놓인 옹기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었죠. 옹기의 미세한 구멍들은 공기를 통하게 하면서도 내용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신비로운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활용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메주를 띄우고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붓고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빌려 장을 익히는 과정은 마치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과도 같았을 겁니다.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를 맞추며 정성을 다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단순한 콩은 깊은 맛과 영양을 지닌 장으로 변모했죠. 발효는 식량을 오래 보존하는 것을 넘어 부족한 영양을 풍부하게 하고 맛을 한층 깊게 하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이 작은 옹기 하나하나에 담긴 조상들의 깊은 통찰력과 꾸준한 정성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장독대는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 생명의 순환과 자연의 이치를 담아내는 작은 우주였던 셈이죠. 우리는 이 장독대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깊이 자연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본 조상들의 지혜는 비단 평화로운 시절에만 빛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며 우리 민족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흉년이 거듭되고 전쟁의 포화가 온 강산을 뒤덮었을 때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그 절박한 순간에도 장독대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줄이 되어주었죠. 상상해보세요. 피난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은 채 겨우 한 조각 얻어먹은 김치나 짭조름한 된장국 한 숟갈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장으로 끓인 죽 한 그릇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기적과도 같았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백성들은 장독대의 발효식품 덕분에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에게 장을 담그는 법을 장려하고 때로는 구휼미 대신 장을 나누어 주기도 했죠. 이는 장독대가 단순히 부엌 한자리를 차지하는 물건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생존이 달린 핵심 자산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작은 항아리 속에서 묵묵히 익어가는 장은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이나 큰 생명력으로 어려운 시대를 버텨내게 한 원동력이었죠. 그리고 이 지혜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을 담그고 서로의 장마들 품평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장을 나누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따뜻한 공동체의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장독대 관리법을 가르치던 모습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소중한 교육이었을 겁니다. 장독대는 그렇게 우리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죠. 이처럼 장독대는 그저 식량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에 깊은 철학을 심어주었습니다. 온기 속에서 긴 시간을 견디며 비로소 제맛을 내는 발효의 과정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주지 않던가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시간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긴 채 묵묵히 익어가는 장처럼 우리 조상들은 삶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체득했습니다. 조급함 대신 느긋함을, 욕심 대신 비움을 택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장독대에서 우러나온 삶의 철학이었던 셈입니다. 고요한 장독대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새벽 이슬을 머금은 온기의 표면, 그 모든 작은 변화를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는 어쩌면 큰 깨달음을 향한 작은 수행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장독대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되묻게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온기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간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삶의 숙연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장독대와 발효의 지혜는 비단 과거의 유산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고 물질주의에 물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까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 속 작은 정성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생존의 철학이자 인류 보편의 지혜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 장독대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속삭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지나치고 무심코 보아 넘겼던 주변의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거대한 의미와 감동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장독대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성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 자연과의 조화,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간 이 가치들을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혹독한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장독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작은 일에도 큰 가치를 두는 지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 속에 묵묵히 서 있는 장독대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장독대가 전하는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